수능 출제 기간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주관하는 6월 모의평가. 다음 달 4일 치러질 이번 시험에 응시하는 수험생은 47만 4천여 명으로 이 가운데 졸업생과 검정고시 등 N수생은 8만 8천여 명입니다. 6월 모평에 응시한 N수생 숫자론 역대 가장 많은 숫자입니다. 전체 응시생 가운데 N수생 비율은 지난해 6월 모평 19%보다 0.3%포인트 낮아졌는데 올해 재학생 응시자 수가 10,000명 이상 증가한 영향입니다. 지난해 이른바 킬러 문항배제로 N수생 유입이 늘어난 추세가 올해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여기에 의대 정원 1,509명 확대가 확정된 것도 N수생 증가의 요인으로 꼽힙니다. 올해도 N수생 강세가 계속되면서 수능 최저 기준 충족 여부가 입시의 성패를 가를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재학생에 비해 졸업생이 수능에 강하다는 인식이 있는 만큼 졸업생 응시가 늘수록 상대평가로 이뤄지는 등급을 맞추기 더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수험생들은 모레 공개될 대학별 수시 모집 요강을 확인하고 목표로 하는 학과의 수능 최저 기준을 충족할 수 있을지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험 당일 EBSI 홈페이지에선 각 과목 시험 직후 빠른 채점 서비스가 제공되고 오후 7시 30분부터는 국어와 수학을 시작으로 과목별 등급 점수가 공개됩니다. EBS 뉴스 송성환입니다. 올해 입시부터 비수도권 의대에서 지역인재 전형으로 선발하는 인원이 1,900명대로 대폭 늘어날 전망입니다. 비율로 따지면 비수도권 의대 모집 인원의 61% 수준입니다. 지난해 지역인재 전형으로 모집했던 1,071명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나는 겁니다. 특히 지역인재 전형으로 모집 정원의 80%를 선발하는 전남대를 비롯해 전북대와 부산대, 경상국립대의 지역인재 전형 모집 인원은 100명이 넘습니다. 지역인재 전형은 해당 지역에서 고등학교를 나온 학생만 지원할 수 있는 전형으로 비수도권 의대에서는 정원의 40%를 지역인재 전형으로 선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에 비수도권 의대를 중심으로 정원을 대폭 늘리면서 지역인재 전형으로 의무 선발 비율보다 높은 60% 이상 선발해달라고 대학에 권고했습니다. 의대 증원과 함께 지역인재 전형 모집 인원이 2배로 늘어나면서 전체 입시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해당 지역의 고등학교 재학생에게는 지방의대 진학이 유리해졌다는 분석입니다. 내신이 좋은 학생들은 뭐 어느 학교나 존재하지만 이제 수능이 잘 나온 학생들은 그리 많지 않으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수능 최저만 통과해도 적절한 내신으로 좀 낮은 내신으로 합격할 수 있는 사례가 발생하겠죠. 현재 중학교 3학년이 입시를 치르는 2028학년도 대입부터는 중학교부터 모두 6년을 다녀야 지역인재 전형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초등학생 자녀와 비수도권으로 이주하는 지방 유학에 대한 선호가 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EBS 뉴스 이상미입니다. 중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대치동의 한 의대 준비반 광고입니다. 방학 기간을 이용해 주말도 없이 하루 14시간씩 의대 진학을 목표로 공부시키겠다고 적혀 있습니다. 숙소 포함해서 식사까지 하면 한 470만 원 정도? 중간까지 확대해서 진행하는 걸로. 의대 2,000명 증원 확정 소식에 사교육 시장도 달아오르는 분위기입니다. 유명 입시학원을 중심으로 직장인 대상 입시 설명회와 특강까지 마련되는데 강좌마다 수강생이 몰립니다. 대학 나온 사람들이 이제 공부해가지고 의학 계열 쪽으로 이제 가겠다 그러는데 32살이고 이제 30살, 29. 심지어 한 대형 입시학원에서는 직장인을 위한 의학 계열 야간 특별반까지 만들었습니다. 한 반에 20명, 주 3회 수업에 한 달 수강료가 70만 원을 웃돌지만 수강생들의 문의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험 영상 없으시면 면접 전형으로 해가지고 면접을 보시고 들어오시는 게 저희 지금 12명 정도. 하지만 전문가들은 막연한 기대감에 섣부르게 진입했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다고 말합니다. 지역에 있는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한 20% 정도만 수능 전형이에요. 저기 막 수능에 있는 문이 막 엄청 넓어지거나 하지는 않거든요. 사교육비가 해마다 최고치를 갈아치우는 상황에서 의대 증원이 또 하나의 불씨가 되지 않도록 세심한 대응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EBS 뉴스 서진석입니다. 방학 특수를 맞은 서울 강남의 학원가.
늦은 시간에도 학원 곳곳에 불이 켜져 있습니다. 밤 10시가 넘어서야 학생들이 쏟아져 나오고 도로 곳곳은 비상등을 켠 차량이 뒤엉켜 북새통을 이룹니다. 일단 아침에 단과를 듣고 공부하고 대충 밥 먹고 들어가서 저녁 강의 듣고 아침 9시부터 학원 수업 시작해서 10시에 끝나요. 밤 10시. 방학이 곧 기회라며 아침 9시부터 밤 10시까지 수업을 한다고 광고하는 학원들. 수강료는 부르는 게 값입니다. 필수로 들으셔야 되는 수업이 있어요. 한 달에 120만 원이시고 소득이 안 좋으실수록 더 들어야 되는 강의 수가 많아서 더 비용이 비싸진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가장 인기 있는 강좌는 단연 의대 입시반입니다. 지난해 정시에서 의대 전체 정원의 절반을 배출했다고 홍보하는 이 학원은 작년 한 해에만 2,700억 원이 넘는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한 달 학원비만 200만 원대에 독서실비와 급식비, 초고난도 문항을 선별했다는 콘텐츠 비용까지 합치면 다달이 나가는 돈이 300만 원이 훌쩍 넘습니다. 그런데도 빈 강좌 찾기가 힘듭니다. 최상위권 애들은 대부분의 의대고요. 왜냐면 요즘같이 좀 되게 혼란스럽고 취업도 잘 안 되는데 의대는 그래도 가기만 하면 미래에는 보장되어 있는 거나 다름없으니까 추천도 많이 해주셔요, 선생님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고난도 강좌를 따라잡기 위해 최소 2년 이상의 선행학습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번지면서 회당 수십만 원의 과목별 사교육을 따로 받기도 합니다. 웬만한 형편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사교육비에 부모들은 당장 먹는 것, 입는 것부터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일을 안 하다가 지금 아이들이 고3이 되고 고등학교 올라오면서 아르바이트식으로 취직을 하는 엄마들이 진짜 많아졌습니다. 이제 학원비 부담이 너무 많아지니까. 실제 사교육비 부담은 가게 생계를 위협할 정도로 커졌습니다. 지난해 초중고 사교육비는 역대 최고를 또다시 갈아치웠습니다. 저소득층마저 학원비를 더 썼는데 고소득층은 더 빠르게 늘어 격차는 벌어졌습니다. 모든 소득 구간에서 학원비가 온가족 식비나 주거비를 넘어섰고 특히 소득 상위 20% 가구의 중고생 사교육비는 식비와 주거비를 합친 것과 맞먹었습니다. 그런데도 학원비를 줄이지 못하는 건 학교 수업만으론 도저히 못 푸는 문제 몇 개에 바늘구멍 입시가 결정된다는 압박 때문입니다. 불안하죠. 킬러 문제나 중킬러 문제를 풀게 하기 위해서 학원을 보내는 게 사실은 그게 제일 큰 목적이기도 합니다. 기본적인 문제들을 자기주도 학습으로도 충분한데 그 이상의 문제를 풀어내야 되니까. 대학 간판이 평생 임금을 좌우하는 현실. 갈수록 좁아지는 고용시장. 단 한 번의 낙오가 모든 것을 끝장낸다는 공포 속에 지난해 주요 대형학원들의 연매출은 수천억 원까지 뛰며 유례없는 호황을 이어나갔습니다. 서울대 의대권이나 같다 이런 식의 입결이 나오는 것들이 그거는 사실 저는 이미 잘하는 애들이 가는 역량이 더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사실 대치에서 잘하는 학생들은 어차피 대부분 학원에 기형적으로 성장한 사교육 환경 속에 교육은 희망이 아닌 거대한 장벽으로 다가옵니다. EBS 뉴스 배아정입니다.